68년도 9월에 이제 평양에서 출생했고, 저희 부모님은 원래 이제 제일교포였어요, 원래. 조청년 핵심 간부로 있다가 이제 북한으로 가서, 이제 고위직 간부로 이제 계셨고, 저는 이제 어릴 때 아주, 그래도 평양에서 상류층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정치범으로 할아버지가 잡혀가면서, 이제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한 10년 동안 거기에 수감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한 5년 동안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이제 탈북을 했죠.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양대학교 졸업하고 한전에서 한 3년 근무하고 조선일보에서 11년 기자로 근무했고, 지금은 이제 NKSC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내가 뭐 북한 인권 운동하겠다고 마음 먹은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이제 그런 인권 분야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했었고,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뭐 또 부시 대통령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게 이제 이게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신의 섭리가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는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나의 길이 이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있어도 항상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북한 인권 운동은 나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깨우치는 그런 이제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북한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당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는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현장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이거를 내가 어디다 폭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가 벗어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뭐 벗어날 일도 없었고 뭐 그런 희망도 없었지만, 벗어날 일이 있으면 나는 이걸 반드시 폭로하겠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러지만 이제 탈북을 하게 되리라는 건 예상을 못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이제 현실로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다 이걸 폭로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건 알았지만 더 큰 배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우리 가족만 겪은 게 아니고 그 엄청난 현실을 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 혼자 그냥 사귀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현장을 뭐 카메라로 찍었거나 뭐 히틀러의 아우슈비츠가 열릴 때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그 현실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 안 보일 때는 사실 모르죠. 그냥 뭐 제가 뭐 태우는 제가 날아오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느낌이 있는 거지, 그 안 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본 것에 뭐 10분의 1이라도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그런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가 기억이 생생했으니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걸 다 썼어요, 거기서. 조사 과정에. 그래서 그 원고를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책으로 낸 거죠, 거기서. 뭐 우리 입으로 뭐 했다 말하기가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그 국가 보위성이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에다가 북한 전략센터 강철한 놈과 뭐 그 일당들이 뭐 했다는 거를 이제 자기네가 다 조사해가지고 올렸더라고. 2018년도 19년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 우리가 보니까. 얘들이 다 사실적인 걸로 다 했더라고. 왜냐면 이제 낮은 선봉에서 우리가 이제 한 3개 팀을 운영했는데 한 팀이 거기서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우리는 이제 USB를 가지고 들어가서 밤에 이제 거기 시장에다 쫙 뿌린다고, 이렇게. 뿌리면 이제 새벽에 꽃제비가 쫙 나와가지고 이걸 주워가지고 이제 다 갖다 팔아먹는 거지. 이걸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매달 1000개씩 갖다 낮은 시장에다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기관도 이제 뭔가 뿌려지는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후원자들이 이제 그게 뭐 실제로 뿌려지는 건지 좀 확인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밤에 뿌리니까 이게 찍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수고스러운 대로 낮에 한번 좀 찍어서 해달라. 그래서 이 친구가 USB 가지고 간 걸 낮에 딱 찍다가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보위부에 체포가 돼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고문 받았는데 다행히도 걔는 우리 한 나이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나이만 알기 때문에 그거 다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애들 조사해가지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한 일로 갖다가 북한의 정보기관이 갖다가 이제 쫙 나열을 해놨어요. 어떻게 악랄하게 북한 공화국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책동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보니까 우리가 많이 했더라고 일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였어요. 우리 이렇게 북한이 인정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신의주 지역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2018년도에 그때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한참 증언하고 다 했지만 북한 사회 내부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어떤 이 성과가 북한 내부와 연계되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잘해도 내부의 변화가 없으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폭락할 사람은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내부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를 좀 한번 추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걸 전문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많은 중국 라인들, 북한 라인들 깔아놓고 이걸 시작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퍼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들, 미국 영화들 거의 한 3분의 1은 저희가 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황장엽 선생님 살아계실 때 거기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이제 황 비서를 테러하기 힘드니까 꽁 대신 닭을 잡는다고 나를 갖다 이제 일단 해보려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준비하다가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사실 안 했대요. 근데 그게 재판 결과가 다 나왔어요, 이게. 저도 이제 그때 보니까 나의 사무실 위치, 동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움직이고 다 애들이 체크했더라고요. 테러하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국가가 이제 뭐 국민들에게 생존권을 잘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김정일 때보다 더 지금 열악한, 더 인권 유린이 심각한, 이걸 이제 북한 고위층이나 북한 인민들이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누군가가 심지가 있는데 거기다 불을 다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전단지인 거예요, 이게. 외부 정보 유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이 잘못에 대한 이 폭발을 이제 외부 정보 유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현재가 폭발력이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김정은 정권의 실정이 극에 달할수록 이 효과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의 전단지 효과, 또 북한 내부의 정보 유입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가 10이라면 지금 100이 된 거예요. 꿇어오른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막 난동을 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아니, 걔들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난동을 부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청년 세대에게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런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이 이제 우리 한반도의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그냥 인권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인권 문제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흘러 들어갔는데 그걸 막 불로 태워버리고 막 쏴 죽이잖아요. 이게 다 안보 문제거든요. 인권 문제, 안보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강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강경 대응하게 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 능력이 없어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함부로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을 굉장히 깔아뭉개니까 얘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 개선 안 된 북한의 경제는 또 계속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경제 협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경제 협력을 하려면 인권 문제가 개선돼 가지고 최소한 기업 활동의 어떤 자유화가 돼야 경협을 하든 뭐든 하든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뭘로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인권 개선이 이제 단순한 북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문제와 연계돼 있다. 이런 공감대를 이제 우리 청년 세대와 좀 공유를 하고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이걸 확산시키는 이게 뭐 유튜브든 뭐 언론이든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좀 공유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국제사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주체 한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스워요. 이게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공감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